배웠던 거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재현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때라 그 미음으로 시작하던 멜런인가 네, 멘델이죠, 멘델. 멘델. 네, 멘델이 뭘 발견했나요? 미생물에 관한 거구나. 네, 생물의 어떤 법칙? 아, 네, 자식은 왜 부모를 닮는가? 그 유전자 그걸 발견. 네, 맞아요. 유전 법칙을 발견한 게 멘델이었죠. 완초콩으로 찌글찌글한 거랑 그 완전 둥근 거랑 그거랑 그 합성시켰는데 네, 그 알이 나오고 이렇게 네 개가 나오고 그 알알끼리 또 붙이면 그 네, 네, 커다란 네. 그 대문자 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우성과 열성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멘델이었죠. 자, 서연아, 멘델 말고 또 뭐 배웠었나요? 열심히 책을 열고 있습니다. 자, 멘델 말고 또 배웠던 거? 자, 진화론과 관련된 사람이었죠. 찰스. 네, 찰스 라이엘. 찰스 라이엘. 네, 이 사람은 어떤 연구 결과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한 건 뭐예요? 찰스 라이엘. 전혀 기억이 안 남아있네요. 네. 네. 자, 땅 기억나요? 땅? 네. 땅에 관한 연구를 했었고, 자,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어떻다고 했었어요? 자, 라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구의 나이는 사람들이 짧다고 생각했어요? 길다고 생각했어요? 짧다고 생각했죠. 그쵸? 그런데 라이엘이 등장한 이후로는 길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려면 긴 연대가 필요한데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준 사람이 그 라이엘이었다 라는 얘기 기억나요? 네. 네, 그러면서 해안선 변화하고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는 항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참 뒤에 내륙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 그 얘기 기억나요? 아니요. 그건 기억 안 나요? 네, 하여간 그렇게 변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지구의 나이를 구해봤더니 수백만 년이 나왔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네, 해서 현대에 45억 년에 이르렀다. 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유전 법칙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재현아, 전기하고 자기가 있는데 전기는 뭐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그 자석에 관한 그런 거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력에 대한 거예요. 그럼 전기는 뭐예요? 빠지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빠지직하는 거예요. 자, 역사상으로 보면은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언제쯤일 것 같아요? 자석이요? 전기나 자기. 옛날에는 두 개를 비슷한 현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한 중세? 그 정도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네. 의외로 빨라요. 네,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게 그 일생 예측했던 사람 탈레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탈레스한테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호박이라는 보석을 천으로 막 문질렀어요.
자, 그리고 놔뒀더니 그 호박이란 보석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네, 정전기가 일어나서 먼지들이 먼지가 더 생겼어요. 먼지가 더 더 생겨 더러워졌어요. 잘못된 천으로 닦았나 보네요. 그쵸? 그게 네, 아니라 하여간 그 네, 호박 그거 보석을 네, 닦으면 정전기 때문에 더 더러워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닦고 놔뒀는데 주변에 있는 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달라붙는, 그쵸? 네, 오늘날에 말하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전기가 왜 유도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같은 원리를 쓰거든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이렇게 전하의 차를 흐르게 놔둔 거예요. 정전기는 뭐냐면 앞에 정자가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안 흐른다는 거예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고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걸 정전기라 그래요. 그래서 정전기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막 비비죠. 전기만 그쵸? 예. 그래서 뭐 책받침 같은 거 여기 머리 위에다 놓고 막 비빈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같이 쥐고 쭉 들어 올려지죠. 그쵸? 그게 왜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면은 거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 네, 네. 근데 혹시 만약에 진짜 막 어두운 데서 정전기 막 일어나면 막 정전기 탁 밝아져요? 예, 예, 그거 불 끄고 한번 이불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 아, 뭐냐 번개 치는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 예, 정전기가 작은 번개가 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하의 차가 이렇게 있는데 정전기 상태로 있는데 전하의 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뚫고 전기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정전기 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막 비비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한 물체로. 어떤 물체는 전자를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뺏긴 데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더 많이 가져든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음극과 양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전하차가 생기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전하차가 그 공기는 원래 잘 부도체잖아요. 그쵸?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 자, 그거를 넘어설 정도로 전하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기를 뚫고 전기가 흘러버리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번개고, 우리가 이렇게 벗을 때 티티티틱 하면서, 그쵸? 예, 튀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발견이 됐었고, 자기는 자석이죠, 그쵸? 자석은 어떨 것 같아요, 재현아? 자석이랑 그거랑 별개. 아니, 자석은 여기 빨리부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존재를? 그래도 자석은 그걸 빨리 알지 않았을까요? 예, 이것도 엄청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력을 지닌 물질, 철을 끌어당기는 그 물질이 있어서 또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북극하고 알았어. 남극을 가리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나침반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빨리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존재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기록으로 탈레스처럼 남아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언제쯤부터는 이게 그 활용됐다라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전기하고 자기하고 그 쭉 비슷한 어떤 그 현상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 오던 게 한 1600년대쯤 돼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따로 연구를 하게 돼요. 재현이가 그게 다른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거 같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1800년대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패러데이와 맥스웰 나오는데 보시면은 거의 1800년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쵸? 18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어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랑 반대 흐름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별개가 아니라 어떤 한 현상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제기가 되기 시작해요. 네, 왜 그랬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알고 전류를 발생시켜서 이제 흘릴 수 있는 그 정도 기술 수준에 올라왔어요. 1800년대쯤 가면은. 자, 그런데 전류를 흘려보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지의 그 약식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 전류가 지나가는 도선 주위로 뭐가 달라붙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철과 같은 물질들이 가볍지만, 그쵸? 가볍지만 철과 같은 물질들이 달라붙거나 아니면 요 주변에 나침반을 놔뒀었던 거죠. 그쵸? 네, 원래는 뭐예요? 북극하고 남극을 이렇게 잘 가리키고 있었겠죠. 그쵸? 네. 근데 전기가 도니까 갑자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이거 전기하고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생각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이거 뭔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같은 어떤 그 물리적 원인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전기를 이용해서 자기력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전자석이라고 들어봤어요, 재현아? 아, 네. 들어봤어요. 서현이도 들어봤어요? 네, 전자석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들어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서현아, 전자석 어떻게 만들어요? 몰라요? 네. 자, 못과 같은 물질 있잖아요.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 있죠. 그쵸? 네.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요.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싶으면 집에서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구리 도선이에요. 구리와 같이 이제 잘 휘는 물질이죠. 휘면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아니면 그 전선 네, 전선. 네, 전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선을 이제 피복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피복이 있어야겠죠. 감전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피복을 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지를 연결해가지고 물론 여기 스위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돼요. 그러니까 못이 지 알아서 움직여요? 아니, 못 자체가 자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요? 철가루를 막 이렇게 뿌려 놓는 거죠. 그쵸? 네. 네,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얘가 자석이 되니까 자석에다가 철가루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여기 들어. N극하고 S극 있으면은 여기 자기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아, 식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이에요. 선생님 방향 맞게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철가루를 그냥 아무 패턴 없이 뿌려놨다가도 이제 자석을 거기다 딱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요? 이 철가루가 이 모양에 따라서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자, 그러면 이 전자석도 전기를 통하는 순간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철가루들이 이렇게 정렬하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정렬이 아니라 혹시 달라붙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그 뭐냐 자력이 요 끝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철가루들이 달라붙으면서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력이 닿는 이 선이에요. 요런 식으로 정렬해요. 와, 네, 그 이미지가 어디 있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준비 안 했거든요. 네, 이미지 찾아보시면은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네, 근데 다이소에 파는 그냥 일반 자석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석을 근데 그 철가루 떼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먼저 자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비닐 같은 거로 한번 싸보세요. 비닐 같은 걸로 싸보고 아니면은 뭐 그 뭐냐 이거 그 아크릴 투명 아크릴판 같은 데다 철가루 뿌려놓고 밑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대보세요. 네, 그러면은 자력에 의해서 철가루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양을 형성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어디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자기와 전기가 서로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자기로 만드는 거는 아마 뭐 이렇게 코일만 감으면 되니까 경험적으로 쉽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코일 감지 않아도 도선 주위로 이미 어때요? 나침반이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감는 건 뭐예요? 그걸 더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아서 더 극대화해서 예, 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이 철을 자석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거기 끼어 있는 못을. 예, 그러면은 이제 패러데이가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반대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똑같이 그 코일을 이제 이런 곳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준 거예요. 잘 통하는 코일을 감아줬는데 자, 여기다 전기를 통하게 되면은 자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다가 뭘 놓는 거예요? 강력한 영구 자석을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네, 여기는 N극이고 여기는 S극으로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전원을 넣어주면은 다시 N극과 S극이 되니까 N극은 N극끼리 밀고 S극은 S극끼리 밀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코일을 감아놓은 못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 밀면서 옆쪽으로 돌아가겠죠. 그쵸?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모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서로, 그러니까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건데, 옆에 강력한 그 자석을 같이 배치해서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얻어주는 거죠. 그쵸? 예, 그걸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모터의 원리인데, 이제 이 패러데이가 이걸 뒤집어서 이 돌아가는 거를 그러면은 전기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돌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설치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손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풍차 같은 거 연결해서 하여간 수동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기에 전류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재밌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실험, 선풍기처럼, 네, 뭐라고요? 선풍기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안에 모터 있죠, 그쵸? 네.
예, 근데 그 선풍기를 아주 빠르게 막 돌려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정도의 전기량은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혹시 그거 봤어요? 우리 따릉이 같은 거 타면은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앞에 라이트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쵸? 네. 네, 근데 따릉이 라이트 타고 가는데 멈춰 서면 어떻게 돼요? 근데 따릉이가 뭐예요? 아, 따릉이 자전거. 아, 서울 안 살아서 다 모를 수도 있구나. 서울에서 나오는 공유 자전거를 따릉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 공유자전거 저 그건 예, 근데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발로 밟아서 가는 일반 그 자전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거. 네, 요거 앞에 그 라이트가 붙어 있어요. 그 저녁에 타면 위험하니까. 네, 아, 근데 이 라이트가 항상 꺼져 있는데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라이트에 불이 들어와요. 오, 그리고 멈춰 서면은 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미약한 전류를 통해서 불을 켤 수 있겠죠. 그쵸? 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네. 이 불빛을 켜는 이유가 앞을 보기 네. 위함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날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하여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불이 왜 페달을 밟았을 때만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은 페달을 밟는 아까 여기 모터를 손으로 돌려주면은 전기가 오히려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쵸? 네. 그러니까 페달을 밟아줬어 주면서 바퀴가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류를 생성되는 미약한 전류를 끌어와서 라이트에 공급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럼 이런 전기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재현아? 그런 것들은 그 자원으로 채취하지 않을까요? 파리침으로 이제 주시.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그 엄청나게 큰 선풍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 네, 엄청나게 큰 선풍기를 마련해 놓고 여기에 엄청나게 강한 자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돌려주기만 하면은 엄청 강한 전류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얘를 어떻게 돌려줄까요?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수동이요. 우리가 가서 이거 힘으로 돌릴까요? 엄청나게 큰 건데. 가장 쉬운 거는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증기. 혹시 그 피스톤 그런 거예요? 피스톤, 증기세제품. 네, 피스톤 같은 경우는 폭발력을 이용하는 거고 연료가 불에 타면서 폭발하는 폭발력으로 이용하는 게 저기 피스톤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물을 끓이는 거예요. 우리 주전자에다가 물 넣고 끓이면은 팔팔팔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어떻게 돼요? 딸그락딸그락 그쵸? 그 수증기에 밀려나면서 딸그락딸그락 거리죠. 그쵸? 자,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이 날개를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날개가 자동으로 돌아. 예, 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물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이 터빈이라 그래요. 선풍기 날개. 터빈도 엄청 크고 자석도 엄청 강력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물을 끓일 그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느냐? 석탄에서 얻으면 석탄 발전, 석유를 떼어서 얻으면 석유 발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아, 예. 근데 원자력 같은 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원자력 발전 들어봤어요. 예, 원자력 발전 같은 거는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규모의 전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근데 네, 원자력 발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네. 잘못하면 빵 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빵 하고 터질 수 있어서 핵 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들을 적당하게 배합을 해줘요. 아, 예. 그게 없으면은 뻥 하고 터지겠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걸 조절을 해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분열하면서 물만 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절하는 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전기, 그쵸? 예, 전자기학을 그 성립시켜준 사람이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몇 쪽이냐면요. 자, 58쪽이에요. 58쪽.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과학은 전기와 자기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전기에 관한 실험과 개념들로부터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의 거장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이게 이제 선생님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터의 원리를 거꾸로 적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밝혀냈던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예요. 오늘날 전기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들은 패러데이가 최초로 사용했던 용어들이다. 패러데이의 기독교 신앙은 과학계에서도 잘 알려졌다. 비록 겸손하기는 했지만 패러데이는 기독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신앙의 실체를 반박하는 과학자들과 벌이는 논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라고 나오죠. 이 패러데이도 근데 정통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은 조금, 미진한 면은 사실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지적인 신앙을, 그 본질로 삼았다는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어쨌건, 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면은, 예, 충분히 그쵸? 예, 유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패러데이가 이제 이 실험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전자기학의 기초를 놓아줬는데요. 그걸 이론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맥스웰 볼게요. 사실상 패러데이의 신앙은 또 다른 유명한 과학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의 연구에 다양한 기초를 놓도록 이끌었다. 그렇죠? 맥스웰이 이제 이론적으로 그거를 확립시켜주는 사람인데, 자, 이거를 놓은,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패러데이가 그걸 다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맥스웰이 그걸 이론으로 시켜줄 수 있었다. 그래서 현대 전자기학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죠. 자, 맥스웰은 현대 물리학의 창설자로 알려져 있는데 맥스웰의 중요성은 그를 아이작 뉴턴과 같은 범주에 놓을 정도였다. 맥스웰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패러데이와 함께 일했으며 패러데이의 업적과 신앙에 커다란 자극을 받았다. 패러데이는 자연 세계가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전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왜 패러데이가 전기와 자기가 사실 하나의 어떤 물리 현상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했냐면은 근본적인 수준으로 가면은 그게 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죠. 왜요? 어쨌거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섭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완전히 별개의 현상으로 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은 그 모든 물리 현상들이 다 하나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기하고 자기의 상관관계가 실험적으로 실증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확립시켜줬던 거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자,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특성들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도 실제로 단일한 과정의 결과라고 믿었다.
그래서 실제로 단일한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론적으로도 확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말할 수는 없을 만큼 어려워요. 거의 대학교 물리학 정도 가야 이제 그게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은 고등학교 고학년 물리 정도 가야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현대 물리학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같은 현상에 의해서 물리학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라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 맥스웰이에요. 왜냐면요. 패러데이가 실험적으로 자료는 제시는 했는데 패러데이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아니요. 이 사람이 수학을 되게 못했대요. 수학을 못하니까 실험적인 자료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아이작 뉴턴처럼 공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입증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자료는 되게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실제로 하나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전환되는 것까지 보여줘야 패러데이가 말한 전기와 자기가 하나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인 법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거들을 하기에는 이제 패러데이가 수학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또 수학에 특화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그 패러데이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가져와서 거기로부터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전기와 자기를 통합시키는 그 수학 방정식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기와 자기가 이게 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다시 말해서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몇몇 금속에서는 자기를 만든다고 믿었다. 비록 패러데이가 이런 개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은 없었지만 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역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믿음을 공유하였다. 맥스웰도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패러데이가 갖고 있는 요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실험 데이터들이 그런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맥스웰은 이제 또 수학이 장기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러한 물리 현상들이 이러이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또 적임자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은 현대 물리학의 창설자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 이유는 패러데이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머리 아프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맥스웰 방정식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아마 이거 이해하려면은 대학교 수학 지식이 어느 정도 피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 공식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수식을 맥스웰이 결국 제공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전기와 자기가 동일한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1600년대 나눠졌던 전기학과 자기학이 통합돼서 오늘날의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재출범하는데 그 문을 열어젖힌 그쵸? 사람이 이제 맥스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쵸? 동력을 얻는 그 시대가 이제 출범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기를 만들어내려면은 일단 물 끓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 연료에 내재되어 있는 화학적인, 물리적인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한번 바꾸죠. 그쵸? 네. 네, 열 에너지로 바꿔야 물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열 에너지에서 나온 수증기가 선풍기를 돌려야 되죠. 그쵸? 네, 그럼 이게 열 에너지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뀌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터라고 할게요. 모터의 효율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원래 화학 에너지만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난방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추워요. 그래서 그 열풍 나오는 에어컨을, 그 난방기죠. 열풍기. 그쵸? 열풍기나 그 난로 같은 거, 전기 난로 같은 거. 자, 이런 거 사용해서 따뜻하게 하는 거보다 그냥 석유나 석탄을 떼서 따뜻하게 하는 거랑 효율로 비교하면 뭐가 더 좋을까요? 석유나 석탄을 뜻하는 게. 네, 직접 떼서 열 에너지를 얻는 게 훨씬 더 효율은 좋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이거예요. 애초에 화학 에너지를 열로 바꿨다, 운동으로 바꿨다, 전기로 바꿨다, 다시 열로 바꾸잖아요. 그쵸? 네.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왜 현대 그 문명이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문명으로 나아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어,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그쵸? 방력이 더 좋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갖 가지 형태로의 전환이 제일 쉬운 게 전기 에너지랍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석유에 속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꺼내 쓰려고 해요. 그럼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뭐예요? 열 에너지밖에 없죠. 그쵸? 네, 근데 전기 에너지는 보세요. 아까 모터에 연결하면 동력으로 쓸 수도 있고, 그쵸? 열기구에다가 연결하면, 그 기계에다 연결하면 뭐예요? 열을 얻는 데다가도 쓸 수 있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전기 분해하는데 그런 어떤 동력으로도 쓸 수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원인데 이 에너지원으로부터 온갖 가지 그 동력의 형태로 전환이 쉽게 되는 것이 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 하나만 만들어내면 온갖 가지 기계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넣으면 자동으로. 다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전기가 기본적인 현대의 그 문명의 에너지원,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밌죠, 그쵸? 근데 이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두 사람이 패러데이와 맥스웰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연 세계가 전부 연관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결과 탄생한 게 오늘날의 전자기학이고 그 전자기학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그 사회죠. 문명 사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그러니까 업적을 그쵸 제공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